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와 지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경제로 좀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11월 한국 수출이 예상을 조금 소폭 상회한 445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8월에 2.6% 이후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고 월간 금액 기준으로는 2015년 7월 이후로는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시 지표들이 대부분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현재 어제 발표된 것 중에 두 가지. 한 가지는 GDP 성장률 잠정치입니다. 0.7%죠. 현재 연율로 분기별 대비입니다. 분기 대비 0.7%. 사실은 현재 지금 잠정치 속보치는 0.8% 정도였었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0.1%포인트 좀 깎였습니다.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12월 한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약간 어두운 그러한 지표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산업생산이나 또는 소비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온 속에서 더욱더 부담을 줬던 건데요. 반가운 것이 지표가 하나 나왔죠. 바로 수출 증가율입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전망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라 봤던 건데 의외로 플러스로 반전돼서 최근 19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지난 8월 달에 간신히 플러스로 반전돼서 조금 희망을 걸어봤던 건데 또 9월달, 10월달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다시 침체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했던 건데 11월달 수출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2.7% 3개월 만에 나왔고요. 현재 수출 규모도 제법 돼요. 445억 달러. 16개월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역별로 봤을 때 대중국 수출 규모가 117억 달러. 증가치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0.4% 정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17개월 연속 계속 마이너스였었거든요. 모처럼 만에 플러스로 반전됐다 하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기타 지역, 미국도 3.9%, 아세안 지역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22%, 중동 지역이 11.1%. 아마도 플랜트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쪽 분야의 수출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다시 반등 나오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변화가 수출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주요 13개 품목 중에서 선박과 무선통신, 선박은 워낙 약하죠.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는 이거는 갤럭시 때문에 나쁜 것이고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11개 품목 모두가 증가됐다는 건데요.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20.0%. 아마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늘었다는 거고요. 또 기계 쪽도 19.2%. 아마 중국의 1대1로라든가 또 현재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기계 쪽의 수출이 좀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분야는 역시 반도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6%나 현재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건데 2개월 연속 증가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반도체 D램 가격이 5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D램 가격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추세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동차도 모처럼 만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내수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2.4%. 아마도 이 부분은 현재 중소형 OLED 쪽보다는 OLED TV 쪽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쪽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강이 비교적 선전을 했습니다. 10.8%. 선전했다기보다는 양호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11% 가깝게 비교적 좋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철강주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섹터가 좋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 배경, 일단 수출이 갑자기 좋아진 그 배경이 뭐냐는 것인데, 역시, 계절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조업 일수가 하루가 더 있었고요. 또 환율도, 쭉 현재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약간 떨어지면서 수출에 약간 도움이 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종료가 됐죠. 그 효과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어떤 변화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변화 중에 하나로 11월 달 수출이 좋게 나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몇 가지 의미가 좀 깔려 있다는 것인데, 그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그것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그 전보다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도 중국도 제조업과 관련된 경기 지표가 비교적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11월 달 제조업 PMI 지수도 51.7, 거의 1년 중 가장 좋게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53.2, 금년 중 가장 좋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산업 생산한 양국 모두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시설 투자, 또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2개월 연속 거의 4년 반 동안 내내 마이너스였었던 것이 지지난달부터 플러스로 반전된 모습도 역시 제조업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 내구재 주문, 기업 재고, 거기에다 가동률까지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미국도 중국도 사실 우리가 그들 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죠. 제조업 경기가 좋게 살아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 효과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가 1조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죠. 감세를 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 공장을 다시 끌어들이겠다 하는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정책도 아주 강하게, 오바마 대통령도 그걸 했지만 더 강하게 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전부터, 벌써 3, 4년 전부터 이 부분은 진행이 됐습니다. 1대1과 그것이고요. 또 아시아 인프라 개발 투자, 개발은행, AIIB도 이것 중에 하나죠. 또 중국 제조 2025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급 측 개혁,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 중에, 중요 정책 중에 하나죠. 이런 것 등이 다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라인입니다. 이런 것 등이 현재 미국도 중국도 각각 현재 지네들의 정책 노선을 아주 강하게 현재 구사하고 있거나 또는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장이 풀리면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장세가 형성될 소지가,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래봤듯이 업황이 순환적으로, 마치 경제도 마찬가지죠.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측면,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죠. 업황도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그러한 사이클을 극심하게 타죠. 좋을 때는 엄청 좋고,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분기별로 1조 2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까지 분기별로 엄청난 한 영업이익을 냈다가도 업황이 나쁘면 또 적자를 보기도 하는 것이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시총 2주가 그런 정도로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업황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조적으로 좀 변한 것이 아니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현재 과점 체제 하에서의 현재 공급 카르텔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반도체 DRAM 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수요가 늘어서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상승세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복이 심했던 영업이익의 현재 흔들림이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각도로 삼성전자의 D램 사업 부분 및 SK 하이닉스 현재 매출 비중의 70%를 D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유가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석유화학 또 해외 플랜트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동, 아시안, 그리고 중앙아시아도 있죠. 이쪽과 관련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 시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브라질도 괜찮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동차 쪽도 좀 좋아질 소지가 좀 있습니다.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해외 건수는 당연히 좋은데 국내 주택 부분과 관련돼서 악재가 좀 있었죠. 11.3 주택 정책, 부채 정책이죠. 부채 규제 정책입니다. 그것보다도 해외 호재가 조금 더 큰 상황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국내 악재 때문에 조정받은 이때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수출 증거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각 섹터별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의 주가 향방까지 한번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